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락가락하는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잘 다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마음 챙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고부 갈등입니다. 이거는 뭐 시대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우리 여자들의 영원한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박사님?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끼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부 간의 갈등 이것도 크게 보면 인간관계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마음 다스리는 것이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잘하면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어느 집안이든 이 고부 갈등은 꼭 안고 사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와 함께 하시면서 상큼하게 관계 개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오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 다 해당 사항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좀 자기를 돌아보시고 또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좀 이래 다르게 한번 시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 고부 간의 갈등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면 우리 집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상업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선생님 이름도 제가 기억은 하죠. 혹시 그 선생님도 이 프로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저도 뭐 그냥 듣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지혜가 담겨 있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뭐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퍼져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어느 집에 귀한 딸이 아주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뭐 사사건건 괴롭히는 거예요. 터집을 잡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시집을 왔으니까 좀 이래 분위기 잡으려고,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갑다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이거는 못 살겠다. 뭐 지금 같으면 이혼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엔 이혼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하루는 잠깐 텀을 내서 자기 친정집을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죽든지 우리 시어머니를 죽이든지 해야지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자세히 들었죠. 듣고 난 데는 하는 이야기가 내 이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너희 시어머니를 죽이자. 지금부터 지금 바로 죽이면 너를 제일 의심할 테니까 한 1년간 이제 자라고 난 뒤에 죽이자. 아무도 널 의심 안 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독이든 이 항아리를 하나 줬어요. 이래 조그마한 항아리를 주면서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 1년간 너가 잘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이제 너희 시아버지를 죽이라. 그러면 넌 의심을 안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는 이제 그 독이 든 항아리는 딱 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잘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속마음은 다르죠. 이제 억지로 잘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그런 세월을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상상하겠지만 이제 자기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항아리를 들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 항아리는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이래 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때는 왜 그래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이거를 써야지 하면서 이제 뚜껑을 열고 푹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 꿀이에요, 꿀. 원래부터 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보통 이래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누구랑 살아도 누구한테도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그 속에도 자세히 보면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고 설사 이런 사람처럼 됐더라도 내가 또 다르게 하면 다르게 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게 인간관계의 사실 핵심이에요. 물론 좀 심한 사람은 더 힘이 들겠죠. 들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오늘 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고부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리 현대 물리학도 그래요. 옛날에는 고전 물리학은 예를 들면 어떤 병이 있다. 그럼 병은 몇 g이다. 그렇게 딱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뭘 사용해서 누가 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서로 영향 주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내가 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나의 어떤 관계 요인이 뭔가 이걸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또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 이걸 이제 잘 연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부간도 인간관계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예. 그래도 처음부터 좀 서로에 대한 이미지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여성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재미삼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자, 먼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단 1%가 친정엄마와 똑같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5%는 겉으로는 친정엄마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역시 시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는요. 시어머니는 까칠한 사람이다. 또 가장 많은 답변을 해주신 75%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참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네. 나를 어떻게 대하나 이게 상당히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머니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해봤더니만 어머니가 아니더라. 어머니는 1%인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이제 또 어머니인 척하는 건 몇 프로죠? 어머니인 척하는 거요? 5%. 5%. 그러니까 최소한 6%는 나도 내 딸처럼 대해야지 하는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역으로 이래 말하고 싶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래 볼지도 모르죠. 과연 내 딸 같을까? 제 마음이 나를 엄마처럼 대할까? 이것도 봤을지 몰라요. 네. 나는 지금 설문조사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나를 내 엄마처럼 대해주진 않았다 하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딸처럼 대했나 하는 것도 한번 오늘 이 고부간의 갈등은요 어느 한편에서 보면 안 됩니다. 쌍방의 편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며느리지만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금 이래 다르게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 생각하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말 나를 참 내 어머니처럼 또 나이가 많잖아요. 네. 나를 딸처럼 봐줄까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처럼 대해주면 성공이겠죠. 그 푸는 열쇠의 어느 부분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요.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해줄까?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은 저 몸으로 애는 잘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헤프게 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나중에 나 죽으면 재산은 지내줄까? 또 저게 내 앞에서는 내내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주로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때요? 예. 꼭 맞는 것 같죠? 저희 시어머니도 이러셨을까? 예, 궁금해지네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래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와서 제대로 할까 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좀 세대 차이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이 젊은이 볼 때 제대로 할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뭔가 들어와서 제대로 하면은 바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불신이 있게 되면 나의 장점도 다 이렇게 단점으로 보기 쉽거든요. 처음에 뭔가 제가 참 믿을 수 있는 애다 이래 되면 이야기는 쉽게 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볼 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참 제대로 할까, 내 아들을 잘 챙겨줄까, 또 집안은 잘 이끌어갈까, 그게 관심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네.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쪽에서 뭘 가장 염려하나, 뭘 바라나, 요걸 가지고 뭔가 이제 싸움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어머님들은요, 저희 네. 며느리들이 이제 한 집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한 집안을 좀 이렇게 척척 읽고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 또 기대 같은 거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밥이라도 제대로 해 먹일까?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영양이 풍부한 시대에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부부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들하고 며느리 좋은 건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이래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이 바라는 게 다른 거죠. 이 부부 간에도 다르기 때문에 뭐 문제 생기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 고부 간에도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요 다른 걸 이제 어떻게 이 충족시키고 또 내 걸 충족하고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네요.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의 관계가 훨씬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실타래를 좀 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으면 좋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우선은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가면 이제 같은 집에 살아도 또 한 가족이 돼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름에서부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부부 간의 이제 다름을 이제 우리한테 인식시킬 때 하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 부부가 되면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뭐 부부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가 화성하고 금성은 이 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물체가 있다면 모습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생각은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그 부간에 좀 적용을 시키면 네. 화성에서 온 시어머니, 금성에서 온 며느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같은 여자니까 또 같은 사람이니까 한데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좀 출발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 행복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내 행복에 시어머니 무시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 남편 뭐 줄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째 보면 내가 적지에 뛰어든 셈 아니에요, 며느리가. 남의 집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려면 우선 상대방들이 뭘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나를 잘 알려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형편없고 철없고 뭐 이상한 애가 아니라는 걸 또 잘 알릴 수 있는 아니 남이 나를 모르고 뭐 하면은 알려야 되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뭐 잘 기회를 봐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다 잘해주길 바란다. 그건 내가 볼 때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출발점이 시어머니 나 다 1대1이다 생각해야 돼요. 다 이래 어느 쪽에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기우는 걸 남이 인정 안 해주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겠지만 이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런 다른 것 때문에 다 생기기 때문에 우선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이렇게 온 외계인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너무 좀 근본적인 말이 이상하긴 한데. 네, 이런 차이, 또 다름을 인정하라 이런 예,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거기서부터 우린 출발하자 이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고부 갈등의 원인들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큰 거로 말하면 이제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다르다는 게 이제 바라는 게 다를 수 있겠죠.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또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중점을 두는 게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다른 데서부터 이제 오는데 우선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말은 좀 쓰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여자 두 사람에 남자 한 사람 아닙니까? 어째 보면 뭐 이런 말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어머니로서는 이 아들 아니에요. 또 뭐 이제 고부간이니까 며느리로 볼 때는 이제 남편 아니에요.
그걸 두고 뭔가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어째 보면 뭐 주도권이랄까 중점을 이래 너 남편 이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다 키웠다. 그래서 너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고부간의 갈등은 시작될 소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그걸 인정해주면 문제는 안 됩니다. 참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키워줬고 참 고마운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참 내가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문제 안 생겨요. 지금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저 시어머니 입장을 볼 때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 보고 결혼한 거지 다른 사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사람 보고 결혼하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니까 나를 가장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또 아무도 없는 이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나 하고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끔 생각한다면 그것이 시어머니나 다른 시댁 식구가 그래 생각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래 생각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자식이 좀 낫고 며느리는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아들 눈에 들어서 뭐 들어왔지만 우리 집하고는 안 맞다든지 쟤는 좀 와서 열심히 잘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역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고 참 우리 집안하고 안 맞지만 이 남편 하나 참 괜찮아서 장래성을 보고 내가 결혼했다. 이러면 은연중에 시어머니를 좀 무시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의견 차가 있으면 또 고부간의 갈등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흔히 이제 양육 문제 있잖아요. 손자 애들 크잖아요. 애들 크면 요즘은 보면 여자들도 직장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육은 할머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 양육에서 또 차이점이 생길 수 있어요. 차이점이 생기는데 거기서 오해가 생기면 곤란해요. 인간관계는 오해가 생기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이래 흐름이 흐르다가 뭐 오해 생긴다면 그건 빨리 탁 알아채고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는 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약간 불량식품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들은 그런 거 뭐 애들 많이 키워봤잖아요. 그런 거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 해서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뭐 유해 색소를 먹으면 안 좋다 해서 그거 먹이지 말라고. 뭐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마도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면 할머니는 이제 사랑스럽고 또 폭이 넓잖아요. 융통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일관성도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원칙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해서 잘 이래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그걸 보고 이 버릇이 나빠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오면 좀 규칙을 지키게 하려고 이러면은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저러나 이래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인간관계는 오해가 생길 때 그걸 탁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비교도 일어날 수 있겠죠. 남 집에 뭐 며느리는 이렇게 하는데 또는 올 때 뭐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너는 해온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 도도하냐 이래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내지는 이제 뭐 다른 집에서는 뭐 집도 사줬는데 이래 놓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버이날에 어떨 수 있는데 뭐 평소에 애도 잘 봐주는데 뭐 이런 비교가 또 있을 수.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또 있으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말하자면 한이 없지만 또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있고 이제 어찌 보면 나쁘면서 한이 있고 그래서 한을 풀고 싶고 해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뭐 꿈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꿈대로 진행 안 되면 그게 다 며느리 탓처럼 생각할 수 있죠. 또는 반대편에 또 어떤 낭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며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면 상대방을 또 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뭐 살아온 환경, 예를 들면 며느리 집에서는 이래 여자 남자 다 평등하게 여자도 존중하고 뭐 이러는데 왔더니만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또 남자들만 우대하고 여자는 그거 하고 이러면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걸 또 반대편에서 본 시어머니는 또 애가 버릇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다 고부간의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모르는 사이에 커져서 우리를 이래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이런 세대 차이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그렇죠.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내 말에 무조건 순종적이어야 그렇죠. 된다. 예, 그렇죠. 이런 것. 어떤 사람은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어머니는 위고 네. 너가 내 말 들어야지. 나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다 평등한 시대고 하다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어가는 게 맞추지 못하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게 필요해요. 자기 시대의 어떤 잣대로 보면 안 되죠. 네. 아까 양육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럴 경우는 참 뭐라고 말씀을 시어머니께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네.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요. 네. 손주가 네. 입에서 드시던 거를 꺼내서 이렇게 주시거나 밥도 씹어서 주시는 경우는 뭐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정신과 의사 입장으로 볼 때는 아이가 더러워 이러면 모르지만 네. 아이가 그 어떤 저 할머니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 먹으면 아무 상관없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자칫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뭐 무식하게라든지 네. 위생관념도 없나부터 시작해서 또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까다롭다 뭐 그러니까 이거 오해가 문제입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오해만 없으면 사람이 하는데 뭐가 그래 잘못되겠어요. 우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오해와 판단과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원인을 쭉 듣다 보니까 원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관계 개선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원인이 있으니까 해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죠.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고부간의 갈등도 우선 인간관계예요. 두 번째 자기 마음 다스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둘만 지혜롭게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이게 힘이 들면 모두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요. 그 불행이 그냥 심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도 생겨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하면 시어머니는 나이가 한 5, 60 되잖아요. 많은 나이에 심리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 이런 게 오면은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암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길이 뭔지 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편의 입장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잘 알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이야기할 때 어떤 거는 시어머니에도 이야기지만 며느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선은 결혼을 했다. 또 결혼을 하다 보면은 시어머니가 생기잖아요. 근데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시어머니가 생긴다. 그러면 이 고부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째 보면 이제 지옥에 사는 거죠. 잘 해결하면 천국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자기식으로 했다가는 문제는 꼭 생깁니다. 안 생길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안 생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선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인식을 가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내 행복이다. 그러면 내 행복에 관여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혼자 공부해서 혼자 시험 치는 것 같으면 남이 관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 공부하면 되죠. 이제는 남이 관여돼 있는 거예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우선 가장 중요한 주역이 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남편, 자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서 요 세 사람이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있다면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렇게 해달라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 좀 요술을 좀 부려야 돼. 신통을 부려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죠. 네. 그러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마음에 움직여서 그것이 나한테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해주세요 또는 속으로 해주겠지. 속으로 해주겠지는 내가 뭘 바란지도 알 수 없죠. 상대방은.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싹 하게끔 그래 만들어야 돼요. 어렵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에 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주길 바라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시어머니로서 이렇게 잘하는데 또는 우리는 나는 며느리로서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그것부터 난 좀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서의 기준을 이제 다르게 둬야 돼요.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요? 네. 글쎄요. 어떻게 답 좀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아마 직업이 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하게 된 건데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우리 집이 잘 돌아가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고부간에 이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잘 안 돌아가면 그 자체는 잘했더라도 맞지 않은 뭘 한 거예요. 이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과 맞지 않은 뭘 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완전하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는 그냥 이래 집이 잘 돌아가면 잘했다고 이래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집에 여러 사람이 맡게 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집의 공기가 좋은 거예요. 집의 분위기가 나쁘면 공기가 답답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이제 전체로서 좀 두는 게 좋아요. 내 개인보다는.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각을 자꾸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할 거는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특히 고부 간의 갈등에서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래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시어머니를 이래 탁 보는 게 좋아요. 보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은 게 뭔가를 추구하는 게 좋아요. 나는 내 마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잘 봐서 시어머니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나도 좋고 시어머니 좋은 걸 이래 자꾸 추구해야 돼요. 예, 그게 그래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내 눈앞에 없잖아요. 근데 직장에 갔다 없으면 시어머니를 머리에 안 담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매정하지 않나?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연구를 자꾸 하는 게 좋나? 하지만 잘 연구되다가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사실 생각해도 시어머니한테 해줄 건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내 일에 충실하다가 이제 좀 이래 편안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은 거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야, 너 나한테 잘해, 우리 잘하자, 자주 만나자 보다는 한 번 만났을 때 좋으면 또 만나고 싶은 거죠. 그건 안 하고 자꾸 만나자 하면은 그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랑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좋은 시간을 가지려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가족을 생각해야 된다는데 그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가 생각하다 보면 좋은 생각만 하지 않아요. 하다가 이상하게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만나면 좋은 시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마음을 이래 바꾸면 그것도 그래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좀 이래 잘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했다시피 고부간의 갈등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 다스리는 거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자기 마음을 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고부간의 갈등은 무의식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기분 나쁜 거예요. 왠지 뭐 여기에 지금 고부간의 갈등은 포함 안 되지만 이제 시아버지 남자 같은 경우는 딸을 이래 이제 딸이 신랑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왠지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럴 때 이 고부간의 갈등에도 뭔가 무의식적인 게 계속 작용해요, 감정이.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순간순간 마음 보는 훈련을 해서 이제 마음이 내한테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자꾸 다스려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운전을 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기아를 바꾸고 이런 거를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다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되잖아요. 이거 우리 마음이 이제 자꾸 훈련하면 또 그래 돼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은요, 아직도 딸아이가 한참 어린데 나중에 남자친구 데려오면 굉장히 싫을 것 같다. 이 얘기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 솔직한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박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집안 분위기가 잘 돌아가고 공기가 좋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왜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을 아직도 한참 어리게 보시고요. 나이가 40, 50이 넘었는데 우리 아들 이러시면서 네. 하나의 독립적인 이렇게 인간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시고 우리 아들 이렇게 챙기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며느리 입장에서 조금 소외당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약간 소외당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있죠. 예. 소외당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또 나보다는 저 사람을 훨씬 사랑하고 네. 나는 여기 뭐 없어져야 될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누군가 가까운 사람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야기해서 그럴 때 그걸 보고 있는 며느리가 마음이 어떨까 하면 한 번쯤은 마음을 한번 들었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사람이 관여돼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해요. 다 1이에요, 전부 다. 어떤 사람 1.5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한쪽 편을 들고 나서니까 그것도 참 보기가 그렇고요. 또 중간에서 모른 척 갖고 있을 때도 참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참 남편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중간에 끼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반장, 부반장 있잖아요. 그 다 끼인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내 의사를 잘 전달해서 애들한테 해서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하고 애들은 또 우리 입장을 선생님한테 해서 하잖아요. 중간에 끼어서 잘못하면 욕 먹거든요. 이 아들 입장,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 부인은 아내는 자기 입장을 좀 반영해 줄 바랄 거고 또 어머니는 자기 입장. 중간에 잘못 끼면 굉장히 난처하죠. 굉장히 괴롭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양쪽을 다 잘 알잖아요. 이쪽은 사랑한 사람이고 속속들이 알잖아요. 또 이쪽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좋은 위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요때 잘못하면 엉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섭섭해하고 이쪽도 섭섭해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예가
우리 같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어디 썼더라고요. 썼는데 막 좀 부부간에 막 싸우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잠적해버린 거예요. 잠적했다가 돌아오니까 집안이 잘 수습이 돼 있더래요. 수습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다가는 오히려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는 좋은 아주 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는 있어요. 근데 이걸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이 시어머니나 이 며느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참 애쓴다. 너무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 하면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정말 이제 자기 문제에 걸리지 않고 두 사람 다가 어머니도 참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부인도 이해가 되고 또 자기도 이해가 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사심 없이 이 세 사람이 잘 가는 길은 뭔가 하면서 뭔가로도 이래 올바른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이래 불만을 나타내면 내 의도는 이렇다 하고 잘 알리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되는데 근데 그래 그런 마음 되기가 그래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자기도 또 뭔가 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뭔가 시어머니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사정도 못 두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쪽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그 중간자의 어떤 인격의 성숙일 것 같아요. 성숙돼서 물론 참 이래 누가 그 자리에서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 노력이 좀 잘못되더라도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나오면 또 열린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의논한다는 게 중요하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적어도 마음 먹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집은 나중에 아이고 저래 애쓰는 애가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 좀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역할하기가 인생을 처음 살고 처음 결혼 생활하고 뭐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기는 그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은 계속 영원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며느리 설거지 도와주는 내 아들. 아깝다고 생각 말고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안 싸우고 알콩달콩 사는 게 어디예요? 무뚝뚝한 시부모님에게 다가가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며느리의 애교에 고부 갈등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인생 선배세요. 후배한테 아름다운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칭찬은 며느리를 춤추게 합니다. 적당한 칭찬으로 며느리의 기를 살려주세요.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고부 갈등 어떻게 오늘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그렇죠. 오늘 이 프로를 보면서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요대로이면서 뭔가 고부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게 있나 하고 찾으면 그런 답은 없습니다. 진짜 나와 또 남을 진정으로 이해해서 공존할 수 있는 길 찾는 그런 지혜가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 들어볼까요? 이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길,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열등감 가지지 않고 정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자존감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렇죠. 진정한 자존감이죠. 네. 내세우는 자존심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성불하십시오.